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남북 간 대화도 사실상 이제 화해 국면으로 가겠다.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국제정치상의 냉전적인 요소가 우리 남북한 사이에는 민족공조를 잘 해가지고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큰 파도가 밖에서 밀려오면 특히 한반도라고 하는 데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세계 최강의 4대 국가의 어떤 그 역학관계가 딱 부딪히는데요. 현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신냉정적 요소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사 훈련을 얘기를 들자면 나토가 지금 창설된 지 이래 가장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지난 25일, 어제가 25일인가요? 네. 예, 어제가 25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유럽 시간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매달 7일까지 한 근 2주 정도를 그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훈련 장소는 러시아하고 그 서유럽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그 최초 전선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발트해 인근에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는 발트해 인근에서 작년에 한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또 사상 최대 훈련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볼 때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예? 이거 푸틴이 들어서더니 말이지. 결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집어먹더니 또 발트해 인근에서 이런 대규모 군사 훈련해갖고 언제 우리 유럽에다가 또 이 안보 위협을 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불안 심리도 있고 좀 불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대규모 훈련하는데 무려 병력이 한 5만 6천 명 정도. 5만 6천. 예,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최대 군사 규모. 최대 하여튼 나토 창설 때 최대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국이 2만 8천 명이잖아요. 곱하기 2입니다. 예, 현장 군사 훈련 현장에 동원된 병력이 5만 6천 명이니까 대한민국 주둔 미군의 2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기가 무려 한 250대 정도. 그 다음에 함정이 한 60여 대 정도. 그 다음에 전차 있잖아요. 전쟁, 훈련하니까 그 훈련에 참가하는 전투 차량이 1만 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훈련해가지고 항상 이 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촉발하는 세력은 사회주의과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이게 2차 대전 이후 보여준 국제 평화 위협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 테러범이 또 테러 단체가 별도로 있긴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의 국제 평화 위협 세력은 전부 이런 소련 이런 나라들이에요. 소련과 연계되어 있는 또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문제거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대규모 훈련을 하는 그런 배경 요인 중에 하나로 제가 적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그런 미사일 위협을 소련이 INF라고 그래갖고 중단거리 미사일 제약 협정이라고 있는데 그 감축하는 협정이 있는데 조약이 있는데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러시아가 상당히 그 중거리 미사일을 유럽을 향해서 증강 배치하고 있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INF 협정을 내가 파기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딱 제압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련을 제압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전략과 이 대규모 훈련도 다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꼭 소련만이나 중국과 북한, 이란 그렇죠. 다 연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 통째로 한 묶음으로 우리 자유주의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그 INF 조약에 체결되지 않아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타겟으로 했지만 공식적으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거론한 나라들이 이란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은 거기 협정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조약. 그렇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막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런 중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도 이 협정을 안 두라. 새로 협정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은 이미 핵 협정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엄중한 메시지자. 왜? 북한은 지금 이제 핵을 포기하겠다고 협상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도 이런 대규모 훈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은 돼 있는데 그 중단시킨 것은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미 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INF 조약도 파기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도 하듯이 미국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평화를 깨는 또 국제 룰을 깨는 그런 그 행위자들, 즉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내의 한계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나토는 나토대로 군사훈련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또 미국은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얘네들 중장거리 미사일 빨리 포기하고 무역도 제대로 해 하면서 또 이제 중국 대만 이 해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증강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와 일본과 함께. 이렇게 되면 이제 신냉전으로 군비 증강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니네들이 계속 하면 우리도 증강하겠다. 이걸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중국과 러시아가. 예. 그러니까 현재 중국, 러시아 다 합쳐도 미국 군사력을 못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기술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의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부상이 성공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중국은 이제 군사력으로 더 커버해갖고 1대1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시대를 빨리 앞당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그동안에 이제 한미, 한일 중심의 동맹 체제를 통해서 동북아에서 질서, 또 아시아에서 질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볼 때 조금 힘이 겹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도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심지어 베트남까지 다 안고서 신동맹체제로 동맹체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죠. 신동맹체제, 신우호협력 안보체제로 지금 확장해가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아시아, 특히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해양로 확보하는 것이 아주 수백 년의 그 나라의 국가 목표예요. 안전한 해양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하고 해양력에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 전선을 최대한으로 넓혀가지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세력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키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냉정체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그 다음에 푸틴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 왜냐하면 외교정책 이 성격도 내 성향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스트롱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롱맨들이잖아요. 네. 이게 중국이 최고가 돼야 되겠다. 스트롱맨, 중국 2050년까지 한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문서까지 바뀌어갖고 시진핑이가 3선 이상을 할 수 있게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아베는 옛날에는 전쟁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옛날 2차 대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전쟁하면 안 돼. 무장하지 마. 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베가 인기가 탁 올라오니까 헌법 딱 붙여갖고 일본의 보통 국가와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가예요. 자유대를 갖다 전쟁할 수 있는 군대. 자유대를 이제 바로 전쟁, 즉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하면 공격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공격과 방어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국가 지도자가 탄생한 시점하고 딱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냉전의 도래는 이미 도래해 있고 그렇죠. 신냉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간다. 이런 신냉전이 오래 가면 우리가 북한 핵을 단순하게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좀 대화 중심으로, 즉 연계정책 압박을 덜하면서 연계정책에 집중해갖고 대화 채널을 풀겠다. 이것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김정은이도 거기 안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미국을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러시아 다 지금 트럼프 도청까지도 말이지 공경연하게 지금 막 하고 있고 그게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는 트럼프를 밀어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밀어붙이려면 중국, 러시아 혼자가 되나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손 딱 맞춰갖고 잡고 우리 같이 가자. 죽자 사자. 지금 한국하고 미국과는 사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 조금만 힘쓰면 돼. 알았지?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협상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대화, 지원 이거는 한계가 눈에 보인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제 그림이 좀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넓게 그려질 것 같아요. 예, 북핵이라는 것을 놔두고 미국과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이해 다툼으로 보고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 예, 또 그다음에 북방 세력과 해양 세력과의 충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 충돌의 어떤 점이라고 볼까요? 충돌점.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충돌점인데 사실 이걸 이용해서 지금 중국도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화로 풀려고 하다가 미국은 뭔 대화야? 우리의 목적은 군사 옵션이었어. 까라 팍 뭉개고 중국한테 얘들도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중국도 어떤 해체 방향으로 이 독재 국가에 대한 해체, 공산주의에 대한 해체 방향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까 얘기대로 시진핑은 중국몽이고 아베나 아베몽이라고 봐야 돼요. 네.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지금 딱 철저하게 부딪히고 있다.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하자 해서 실무대표 하는데도 잘 안 나오고 폼페이오가 직접 만나자는데도 지금 대답이 없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국과 북한과 미국끼리 하는 이 조만한 게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푸틴 만나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간다고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고위 대표단들이 실무협조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이가 언제 북한을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는지 지금 타이밍의 문제만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시진핑은 지난 9월에 가려다가 못 갔어요. 9월에 가려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 현안으로 지금 현재 걸려있는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나 모든 시진핑, 트럼프, 푸틴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특히 김정은이는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미국하고 어디까지 쪼고 버틸 것인지 이렇게 디테일한 합동 전략이 만들어져 가지고 김정은 입장에서 내가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을 믿을 수 있어. 이때는 내가 이제 폼페이오하고 직접 만나든 아니면 비건하고 만나든 내가 좀 다시 사탕 하나 또 주지. 이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러시아와 중국의 그 전략 공조 이게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비건이든 폼페이오든 누구를 그렇게 쉽게 안 말라온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제 옛날처럼 싹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나 시간 게임 하지 않겠어 그랬잖아요. 나 서둘지 않겠다 했잖아요. 너희들 서두르지 마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만 서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금 좀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나서갖고 너희들 서둘지 마 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준하고 뭐 저 군사 협의회 해갖고 뭐 하고 무슨 뭐 이행 조치 막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 말이 잘 안 들어가네 한국한테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생각을 조금 지금 복잡하게 돌리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단순하게 남북 간의 게임, 한미 간의 게임 이렇게 보지 말아라. 오늘 뭐 아주 방송